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제 28번 한의사 사주팔자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일단 직업이 한의사고요. 진대운에 발하기 시작해서 을묘, 갑대운까지 아주 잘 발달했는데 인운, 무인년의 대장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56세이고요. 시를 지금 모르는 어떤 사주인데요.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시를 골라야 되겠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시를 어떤 확정하는 방법은 일단 시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궁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준으로 어떤 판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녀성을 사주팔자 찾은 다음에 그 사주팔자 자녀성을 가지고 그걸 태극점으로 삼아서 희기를 판독해서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 외에 다른 어떤 그 태극점으로 시를 또 판정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 경우는 지금 사주팔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을미시인 경우 주보를 보면 이 경우에는 묘미 목국이고요. 그래서 간목의 고가 패고 혼잡 동항한데 거류가 없습니다. 권형을 한다면 간목이 좀 기토가 있으니까 개수를 극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격신은 간목이고 청신은 기토로서 개수를 극하고 을목을 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을목이 가신 을목이 기토를 시에서 긴첩에서 극한 거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록 망한 것을 격신로 삼아서 간목이지만 을목 또한 만만치 않아서 그래도 한의사 정도 하는 직업이 뚜렷한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에 부합하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원국의 개수를 제복하는 힘이 을목을 제복하는 영향의 척도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토의 영향에 따라서 이 팔자의 어떤 전체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격용이 모두 파괴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계속 식신이 기신이 돼버리고요. 격용이 모두 파괴되니 한의사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행운이 적합지 않아서 을묘은 기신운에 오히려 기신이 득지 않은데 이때 발했다고 하면 안 맞는다는 거죠. 갑오시를 보겠습니다. 갑오시로 해놓고 나니까 먼저 갑기합이 눈에 띄네요. 갑기합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갑기합은 각자 합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기토가 오면 간목이 복원이 되고요. 또 기토가 극거되어도 간목이 복원되는 겁니다. 이 합거 합류가 어쨌든 주보주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례별로 기대, 사례별로 참고하되 원칙도 항상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역시 격은 당연히 이제는 을목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가 있으니까 호의용신을 삼고요.
간목을 제거하는 방식, 가신 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인데요. 청용신을 찾아야 되는데, 뭐 병환할지 경금이랄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죠. 다만 갑기합으로 제거하고 있어서 일단 청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합은 유동적이어서 언제든지 풀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비록 주부를 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썩 안정적으로 주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위기를 잠복하고 있는 겁니다. 갑기합거 원국 을목이 청해지고 개수 식신이 희용입니다. 기토 편이 있는 기신이 합거되니 진신 암공 암을 할 수 있습니다. 편인 기신 제거하여 그것을 얻는 것이니까 편인의 어떤 활인성 직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을묘운 격신 을목의 녹지죠. 호운이 좋은 운이죠. 기토를 극하니까 이때는 간목이 합고 상태 일시적으로 해소. 다만 그 영향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합반보다는 조금 강해. 그래서 격신을 약간 혼탁하게 하는 그런 해는 있습니다. 여기서 을묘운이 와서 을목은 격신이죠. 격신의 어떤 뭐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진로, 아니면 자신의 사업 이런 부분에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로는 재죠. 어떤 활동이나 재물이나 어떤 이성이냐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의미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토를 극함으로써, 기토는 인성이죠. 이것이 인성이 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간목을 복원하게 만든다. 그러면 간목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사주에서는 정제인데 격신에 의하면 겁제죠. 경쟁자죠. 그래서 어떤 그 탁월한 어떤 우수한 사업 어떤 발전보다는 약간의 경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상의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인은 운간 간목과 원국 기토가 합입니다. 기토 기신이 합류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의 간목도 복원됩니다. 엄격히는 이 경우에는 운과 원국 갑이 오고 갑이 옵니다. 여기에 기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합거되다가 간목이 오니까 원국의 기토는 합류로 복원되고요. 두 개의 값은 하나의 기토를 쟁합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합주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신이 살아서 나기 때문에 혼잡하게 되는 거죠. 진과 혼잡은 항상 문제가 많다. 무인년, 가불이 혼잡하고 같이 왕하고요.
음양이 같이 싸우고 해수가 없습니다. 용신 개수가 합거되는 거죠. 무토가 오면 개수 합하는데 기토가 그걸 하고 있는데 합합니다. 그러면 원래 합과 합류를 보면 이때는 기토가 그걸 하면 개수는 합류돼야 맞는 거죠.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인대운 갑목이 다시 기토를 합류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이 개수는 그걸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합류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에서 개수는 왕쇠 강약을 따지면 쇠에 속합니다. 쇠에 속하면 합거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합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자가 토가 건조함이 가중되고요. 따라서 토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대장 쪽 56세 이것은 이제 뒤에 수명 계산할 때 56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명은 희용신 인비 체로 계산하는 거죠. 대운을 같이 봐야 되고요. 체가 기신이면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기토 편인이 기시니까 을목으로 제거해야죠. 개수가 을목을 생해주는 힘이 기토 기신을 제거하는 힘이 되는 거죠. 제거하는 신을 도와주는 것을 계산자로 보는 거죠. 즉, 이 팔자는 수명을 개수 식신으로 계산합니다. 식신이 수원성이다. 수원성. 목숨 숫자 써서 수원성. 이 원자는 이원자입니다. 이래서 식신을 계산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체희신을 수명의 태극점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을목이 개수로부터 생을 받아서 기신 기토를 제거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개수가 계산 글자 제8자에서는 척신이라고 합니다. 척신. 양천척 원천강 선생이 말한 양천척 이런 용어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빌려와서 척신이라 한 겁니다. 시에서 년에 이르는 오미간에 이게 개수가 그 시신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는 그 암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토가 있습니다. 원국에서 기토는 갑기 합거되니까 얻는 것이죠. 분수로서 기토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월 양 미기토는 극거되는 영량이 6분이죠. 미토 중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영량이 3분. 순수한 기토 3분이 간목이 합거되는 영량이니까 3분을 2번 하면 6분이죠. 총 6급 6분을 얻습니다. 연간 개수가 일단 기토에 극을 입은 1급 차감. 합계 5급 6분. 한음법으로 한번 보면요. 일지묘목은 희신이죠.
그래서 시주 간목은 기신. 시주 한우는 55세부터 응하는 거죠. 대운이 마침 갑인대운이니까 수한이 딱 응하게 되는 거죠. 간목이 합으로 합거되었다가 갑인대운에 시주 간목 한운에 합거해서 회복. 반드시 간목 한운에 생사가 응하게 되는 거죠. 직업을 보는 방법을 보면요.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제 명리학대계에서는 따로 격국법과 직업을 같이 논하고 있는 몇 권이었던가요? 제 4권이네요. 4권. 4권에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한번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토 편인 을목 편제를 이용해서 기토 편인을 극하여 신으로 전환 묘울이 신궁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재관이 예를 들어서 우선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그래서 오화가 편관인데 시주에 있습니다. 시주는 아궁이죠. 나의 직업궁. 시주. 근데 이건 기신입니다. 기신이면 이것을 개수로서 극하는데 기토가 있으니까 다시 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토 편인을 제거하는 글자 을목이죠. 그러니까 편인이 기신이 되고 있습니다. 을목으로 편인을 제거해서 편인을 얻는 것입니다. 편인은 편제, 을목을 이용해 치료합니다. 정인이라면 정규학교를 졸업한 양이고요. 이렇게 봅니다. 추가로 좀 더 보면 직업 격신과 청용신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을목 편제와 청용신은 간목을 제거하는 것인데 기토 합과하는 것이죠. 기토 편인 기신이지만 희신의 역할 토오행이고요. 인간 세상의 활인업 그러니까 기토는 인정이라고 하죠. 인정. 무토는 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상담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역할. 무토는 속세를 떠나서 수도하고 그런 것으로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한의사, 술사도 좀 그냥 시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구류술사죠. 그런 사람들 기토로 봅니다. 무토는 수도자. 물론 이 사람도 술사가 될 수 있는데 술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정이죠. 음양, 풍수, 상담가, 치료사 등이죠. 여기에 을목 격신이 목이기 때문에 목은 전통적인 사상, 그래서 전통성, 민간 상담,
한의사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식신은 일신상의 기회입니다. 수호행은 현실생활에 활용한 시장성이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현장용 한의사. 그리고 약탕기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갑오시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 다음에 수명과 직업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더더군다나 오시이고 급수계산을 할 때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교사, 그 다음에 그 사주팔자를 보시면 일단 해묘, 목국이 있고 인해합이 있습니다. 온통 목천지네요. 그런데 경금과 신금을 봐야죠. 자, 목이 일단 간목과 을목이 같이 왕하고 어떤 것이 왕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갑과 을 중에 어떤 것을 제거하고 어떤 것을 남겨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경금이 왕하면 간목이 제거되는 것이죠. 신금이 왕하면 을목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금이 약하죠. 그 개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개수로 인해서 을목을 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을목, 용신은 호유용신은 개수, 청용신 간목을 제거하는 거죠. 경금이 신금보다 이 사주에서는 신금과 비교한다면 경금이 약하죠. 그렇지만 전체 이 거류를 보면 을목을 격신으로 취하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금을 청용신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청용신 경금이 원령의 사지. 배열이 부적합하죠. 개수가 또 도리어 경금을 선하게 됩니다. 개수가 시와 월이 붙어있는 거하고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수 7살이 시신에서 기신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월지 인 간목은 경금이 개두하지만 제거돼야 되는데 개두에서 이건 또 인해합을 거치면서 합류돼 버려서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되는 거죠. 분기, 재관을 보는 건데요. 경금 정제가 간목 정인 기신을 제거하는 힘으로 계산합니다. 개수 만약에 이 기를 보면 관살을 보고요. 불을 보면 재성을 보는데요. 귀를 보면 개수 7살입니다. 그런데 지지에 해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는 합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제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귀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러면 불을 보면 원래 재성이 경금이죠. 그런데 신금이 혼잡합니다. 그러면 개수로 설하니까 개수를 부의 계산 글자로 보는 거죠.
여기 보면 태극점의 십실 영역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용신이 태극점인 경우 그것이 태극점 청하게 하는 역량을 태극점 구수로 보는 것입니다. 즉 재성이 희용신이면 단순히 재성의 역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청하게 하는 역량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량이 적으면 본신형에서도 청하게 역량이 미달하기 때문에 청신을 급수로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는 부를 본다면 재성을 보는데 경금 정제가 태극점이죠. 그런데 그 역량을 제대로 희신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혼잡한 게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할 때 급수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태극점입니다. 재성의 태극점인데 그러면 그게 단순히 태극점이라는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간목이라고 하는 기신을 제거해야 되고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신금이 섞이고 있으니까 신금을 또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신금을 제거하기도 또 거리가 멀고 경금은 간목을 제거하기도 역량이 미흡하고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의미하는 재성의 태극점이 제대로 여기서 얻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와도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력을 보면 학력은 식신이 태극점이죠. 기토인데 기토가 이 사주에는 없지만 없으면 육친 같은 경우는 뭐 생하고 어쩌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일반 태극점은 없으면 희기를 따집니다. 기신이니까 극하는 편이 을목. 또 간을리 혼잡하고 신금이 극하니까 신금을 설하는 개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혼인, 정제, 살을 이용해서 청하게 하는 용도로 개수쳐. 개수는 여기서는 기신 역할을 하고 살의 관이 또다시 혼잡, 거류 불가, 무처의 명입니다. 처궁이 또한 기신이니까 혼인 인연이 전적으로 운세에 의존합니다. 전공과목, 관살 이용이면 총 수리. 그러나 오행과 같이 봐야 되죠. 이런 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상당히 혼연을 보는 방법은 중요한데요. 운한 구간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왕한 곳은 일지니까 결혼이 일지의 시기. 개수가 뒤에 있어 도리어 신 경금을 설하고 신 신금을 남겨 혼잡되니 이혼. 이 명조처럼 부부성이 재성인데 재성이 혼잡인 경우 1차 혼잡이 되는 거죠. 만약 살을 용하여 편제를 설하여 정제를 청에 남기려 하는데 다시 관살이 혼잡된 후 2차 혼잡입니다. 2차 혼잡까지 있으면 무처 또는 혼연이 짧습니다. 이건 뒤에 육친 부분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2차 혼잡이 있는데 구응이 없는 자는 무처 혹은 무남편의 명이다. 혼인 인연은 원명에서의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국에 부부성, 부부궁이 생황하고 무혼자이면 급수로 계산 가능하고 혼인 인연의 장단은 1급이 10년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 명조처럼 파폐한 경우로서 개수가 신금을 설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금을 설하여 시신 역할을 하면 오로지 분수로 계산합니다. 가장 많아야 9분이고요. 9년 이내.
실제 운기 수는 결혼의 운세가 부부성 및 배우성을 합하는 것이죠. 자, 통변 요령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인수는 쉬는 거죠. 그래서 원국의 정편이 혼잡되면 수면이나 쉬는 것, 과함, 뭐 게으름 이런 거잖아요. 이병주는 인수가 혼잡, 살성이 희신에서 기신으로 전화하니까 교직을 사임한다고. 이것은 쉬는 거죠. 사임도 본인이 쉬고자 하는 거죠. 명국의 합을 보면 욕합 사람과 합작을 기뻐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때 합출하는 십신으로 논하는 거죠. 이명 인해합, 해묘합, 목이 합출되죠. 격신이 을목, 편인이니 주로 격신은 사업성인데 합국이 있고 합출로 혼잡, 타인과 합작하여 실패함을 암시하는 거죠. 희웅신이 희신에서 기신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개수 7살이 희신인데 기신으로 변한 거죠. 개수 7살 처와 관련, 재물, 7살의 흉이 이런 것들이 대응합니다. 자, 흉망의 명리학 보시죠. 수명을 계산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만 반드시 물어봤을 때만 계산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 기인요, 기탁신고려, 하지 기인흉, 기신 전전공. 그렇죠? 기탁, 기신 전전공, 신고, 이 세 가지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명계산 많은 대부분의 명이 급수전에 사망합니다. 그 원인은 행운이 신을 합거하고 기신을 합류, 격용이 모두 가버리고 음양이 혼잡하는데 해석 없고 음양이 모두 진멸되는 경우, 혹은 종격이 신화운으로 간, 화기가 환란운으로, 또 세운의 합충형의 변화로 인하여 원국의 암고가 모두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수명의 다함을 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